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의심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두 차례 기간 보고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과 선관위 방문해서 현장 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밝혀내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이거 원칙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계획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 목적을 보면요. 첫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이란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를 통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대한민국 선거 관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즉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무턱대고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선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고 그에 딱 맞는 처방을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특위가 함께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겠죠. 보다 자세한 것들은 거기서 밝혀지겠지만요. 지금까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조사에 보고된 내용들에 따르면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환 선관위 사무총장 대행님,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부터 배분 과정, 또 투표용지 부족 발생에 대한 대비,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처가 무능했고 안일했던 거 인정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고 선거 관리 책임을 져야 될 선관위원들과 선관위원회가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위원으로서의 명예, 수당, 의전 이런 것들은 누렸지만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사무처에 맡겨둔 채 나몰라라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미철환 상임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게 만든 대참사의 원인은 충분히 경고되어 왔던 것처럼 선관위 내부의 조직 전체가 골마 썩어 들어간 결과라는 것에서 국민들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떤 거학이 이 선거를 조작하려는 음모가 있었거나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를 범인으로 명확히 지목하고 이들을 처벌하기만 되는 일이었다면 더 쉬웠겠죠.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신 분들은 중국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망상에 아직도 빠져 계신데 그럼 전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공산당,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번에 본인의 노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 중국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본인들의 말조차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선관위 조직 전체에 뿌리 깊이 펴져 있는 이 병폐를 치유하려면 조직 전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과 대대적인 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염이면요. 간만 치료하면 되는데요. 선관위는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갈 길이 멀고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들의 총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투영시켜서 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은 내란 범죄로까지 이어졌던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자행됐던 게 부정선거이고요. 이거는 선거의 부실 운영이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님,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 보시니까요.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선관위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음모라기보다는 무능과 나태와 보고체계 미흡, 사후 대응 부실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서 지금 부정선거라는 자들이 의심한 것 같은 이런 지역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부정으로 설명이 당연히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선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의도적으로 혼용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개인의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엄연히 재선거 필요시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국회도 아닌 장외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그 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의 미래를 갉아먹고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임을 부정선거 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